자, 실전 문제 8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된다. 뇌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신경과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의 주장이 신경윤리학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 당연히 이 키워드를 통해서 진화 윤리학의 입장에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계속 쌤이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모두 다 해서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 나온다면 올해 수능에 반드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문제도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뇌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뇌를 촬영한 영상은 fMRI 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 이 복례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인간의 감정과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주로 전두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조정한다라는 것이 어, 좀 한 가지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들 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 그 트롤리 딜레마라는 건데 기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폭주를 하고 있고 이 폭주하는 기차가 가게 되면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되면 5명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기차를 보고 있고 그 사람 앞에는 하나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선로를 돌릴 수 있는 반대 이 선로를 바꾸게 되면 한 명만 죽고 5명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사람들은 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5명보다 한 명이 희생되는 것이 더 어, 좀 높은 공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딜레마를 던졌을 때 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선로를 바꾸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의 뇌 영상을 확인을 해 보니까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슈아 그린이라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한 연구에서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근데 이 부위는 기존에 인지적인 처리 능력이라고 많이 우리 알려진 영역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뭔가를 암기하거나 회상할 때 사용되는 영역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실험자들에게 전화번호 외우기라는 어떤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화번호 외우기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딜레마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인지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엽이 과부하가 걸려버리죠. 과부하가 걸려서 이 딜레마에서 더 이상 5명과 한 명의 어떤 피해 정도를 계산하는데 이 내역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70%의 사람들이 선로를 바꾸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수치, 한 50% 정도의 사람만이 선로를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또는 뭐 화학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3번 나는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맞는 말입니다. 자연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4번,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도덕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 도덕성이 어떻게 뭐 형성되어 왔는가,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죠. 사실의 영역입니다.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하는가? 이건 뭐 해야 하는가? 방향,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위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결국은 사실의 영역을 좀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윤리학은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할 수도 없고, 진화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그 과정이 무엇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 있다고 본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죠.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경과학이고, 갑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진화생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